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우진입니다. 양파,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식재료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양파 때문에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저는 가족에게도 꼭 알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내 가족이 하면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이 양파즙을 매일 드시다가 위통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공복에 과다 섭취한 양파가 위장을 자극했고 혈압도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었죠. 제가 섭취 방법만 살짝 조정해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파의 진짜 효능, 그리고 부작용 없이 먹는 황금 비율 활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이 조합을 가족에게도 그대로 권했습니다. 여러분께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것일수록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양파는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장이 약한 분들이 공복에 생양파를 먹으면 속쓰림, 구역감, 심하면 어지럼증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 퀘르세틴, 알리신 같은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강한 만큼 자극성도 강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선 위, 점막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양파의 자극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죠. 또 하나,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 있습니다. 고혈압인 분들에겐 분명 좋은 작용이지만 저혈압이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어지러웠다는 케이스가 자주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양파는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누가,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파를 먹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대부분 섭취 방식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양파는 성분이 강한 만큼 섭취 조건에 민감한 식품입니다. 예를 들어 공복에 생양파를 바로 먹거나 양파즙을 하루 2팩 이상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몸에 흡수되는 활성 성분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위장 장애, 현기증, 급격한 혈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양파는 익히면 성분이 일부 변하고 자극도 줄어듭니다. 조리 여부, 섭취 시간, 개인 체질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양파가 약이냐, 독이냐는 이것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섭취 방식입니다. 양파가 모두에게 나쁜 건 아니지만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위염,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양파의 자극성 성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 하나, 저혈압인 분들 또는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작용하면 오히려 어지럼증이나 기운 빠짐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파즙을 먹고 눈앞이 핑 돌았다는 환자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양파 성분과 상호작용으로 멍이 쉽게 들거나 출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해서 양파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양파가 몸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너무 과신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양파즙부터 챙겨 드시는 분들 또는 양파를 생으로 몇 끼니에 1개 이상 드시는 분들, 이런 습관이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양파는 익히면 자극이 줄어들지만 생양파는 위를 직접 자극합니다. 그리고 양파즙은 진한 성분이 농축된 형태이기 때문에 적정 섭취량을 넘기면 혈압과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드신다는 그 방식, 잘못하면 오히려 병을 키우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는 마음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모순이 되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에이, 양파는 몸에 좋은 건데 그냥 꾸준히 먹는 거죠 뭐. 그럴 때마다 저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분이 어떤 건강 상태인지, 약은 드시고 있는지, 공복에 드시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 방법대로라면 제 가족이라도 말렸을 겁니다. 양파는 몸에 좋은 재료지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먹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돌보는 방식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를 대할 때 한 번도 숫자처럼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한 사람, 한 가족의 건강이 달려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조언도 그냥 콘텐츠를 만드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이라면 저는 지금 당장 그만 먹어보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를 말씀드릴게요. 양파는 그 자체로는 좋은 식재료지만 섭취량, 시간, 조리 여부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하루 섭취량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생양파는 하루 4분의 1개, 많아도 반 개 이내가 적당합니다. 양파즙은 제품마다 진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 한 팩 이하, 공복이 아닌 시간에 드시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섭취 시간. 양파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복보다는 식후나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조리 방식입니다. 기름에 볶거나 국물에 넣어 끓이면 자극 성분이 줄어들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몸이 달라집니다. 드시는 양, 드시는 시간, 드시는 방식, 이 세 가지만 지켜주셔도 양파는 위험한 식품이 아니라 정말 든든한 건강식이 됩니다. 양파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퀘르세틴이죠. 퀘르세틴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며 면역계, 신경계, 혈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2023년 국내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염증 수치와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양파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같은 양이라도 껍질까지 활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양파는 그냥 맛을 내는 조미 식재료가 아니라 몸속을 지켜주는 천연 항산화 방패막입니다. 양파의 항산화 작용은 단순히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치매 예방 효과. 양파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신경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다수 있습니다. 2022년 미국 예일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식단과 인지 능력을 분석했는데요. 양파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인지 저하 속도가 더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 완화. 양파의 알리신,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항암 작용. 양파의 유황화합물은 세포 변이를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을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치매, 혈압, 암까지 양파 하나로 연결된 놀라운 작용입니다. 단순히 밥상 위의 식재료가 아니라 병원 밖에서 챙기는 진짜 예방약일 수 있는 거죠. 양파를 손질할 때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뭘까요? 바로 껍질입니다. 사실 껍질은 식감도 없고 색깔도 진해서 요리할 때 거슬릴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버리게 되죠. 그런데 양파 껍질엔 몸에 좋은 성분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퀘르세틴 함량만 놓고 보면 양파 속살보다 껍질 쪽이 최대 10배까지 더 높습니다. 또 플라보노이드, 불용성 식이섬유도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노화 방지, 혈압 조절, 혈관 보호,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양파 껍질은 그대로 먹을 수는 없지만 끓여서 차로 마시거나 육수 재료로 활용하면 성분이 우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껍질을 잘 말려서 분말로 갈아 사용하면 국에 넣거나 반찬에 넣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껍질 하나로 건강 보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죠. 이제부턴 껍질을 바로 버리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파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황금 조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의 기준입니다.
생양파는 하루에 4분의 1개에서 최대 2분의 1개 이내, 양파즙은 하루 한 포 이하, 식사 직후 섭취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 섭취 시간. 공복은 피하고 식사 중 또는 식후 30분 이내, 특히 양파즙은 공복에 마시면 자극이 더 강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리 방식입니다. 익힌 양파는 자극이 줄어들고 영양 흡수도 더 부드럽습니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국에 넣어 끓이면 퀘르세틴도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은 차로 끓이거나 분말로 만들어 섞어 드시면 효과가 훨씬 배가 됩니다. 이 조합 진짜 효과가 다릅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가족에게도 권했던 방식이고 환자분들께도 꾸준히 권해온 검증된 활용법입니다. 지금 이 기준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양파는 몸에 부담을 주는 식품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 루틴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양파를 익혀서 먹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올리브유 볶음입니다. 이건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조리법 중 하나예요. 양파를 반 개 정도 슬라이스해서 준비하시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두 스푼만 팬에 두른 다음 약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볶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의 자극 성분은 줄고 퀘르세틴의 흡수는 더 좋아집니다. 올리브유에는 지용성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돕는 역할도 있어서 같이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속도 훨씬 편합니다. 거기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나 고지혈증 관리 중인 분들께 특히 권장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때 반찬처럼 곁들여 드셔도 좋고 밥에 비벼 드셔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지금부터 이 조리법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양파의 진짜 효과가 조금씩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 레시피는 양파 껍질 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양파 껍질에 퀘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고요. 이 껍질을 그대로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차로 끓여 마시는 것입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쉽습니다. 양파 껍질을 햇볕에 잘 말려서 노란빛이 돌도록 준비하고 1리터 기준으로 껍질 한 줌 정도를 물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끓는 물에 넣고 약불에서 10분 정도 끓인 후 식혀서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하루 한 컵에서 2컵 정도 식사 후에 따뜻하게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껍질은 그동안 그냥 버리던 건데 이렇게 차로 활용하면 약이 되는 조각으로 바뀌는 셈이죠. 처음엔 색이 진해서 낯설 수도 있지만 드셔보시면 부드럽고 깔끔한 맛에 은근히 계속 찾게 됩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꿀양파 절임입니다. 이건 단순히 맛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양파의 매운 자극을 줄이고 위장을 보호하면서 소화와 혈당 조절까지 돕는 조합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양파 1개를 채 썰어 유리병에 담고 꿀을 양파가 잠길 정도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 하루 정도 냉장 숙성시키면 끝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양파의 아린 맛은 사라지고 단맛과 풍미가 배어납니다. 이렇게 만든 꿀양파는 공복이 아닌 식사 직후 한두 조각씩 드시면 좋고요. 기름진 음식이나 소화가 무거운 식사 후에 더 효과적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꿀의 항염 성분이 만나 속을 편안하게 하고 혈당 스파이크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양을 조절하거나 의사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이 절임 하나로 간식, 반찬, 건강식 3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 한번 만들어 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부작용부터 올바른 섭취 기준, 실천 레시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많았지만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보면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양파는 과신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몸에 맞게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섭취량은 생양파 하루 4분의 1개에서 2분의 1개, 양파즙은 하루 한 포 이내, 공복은 피하고 식사 중 또는 식후에 드세요. 조리할 땐 볶거나 끓이거나 절이는 방식이 몸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양파와 올리브유 볶음, 껍질차,
꿀양파절임. 이 세 가지는 지금 바로 집에서 실천 가능한 조합입니다. 처음부터 모두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은 바로 그 작은 실천 하나로도 분명히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 루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몸에 좋은 걸 그저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효과 있었던 방식만 추천드리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양파는 그냥 밥상 위 재료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든든한 생활약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꾸준히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는 응원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담 없이 들러주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함께 만들어가요.